20대에 최고로 좋은 배우 연기자들이 나오는 대학을 졸업하고 또 최고로 좋은 연기자가 되는 커리어를 쌓아서 20대를 보내시고 또 30대를 보내시고 40에 지금 이 한떨기 국화꽃과 같은 이 누님의 얼굴, 저희 누님은 아니에요. 네. 20대나 30대 분들, 아니면 이분 남편분이 보기에는 그런 누님의 이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냥 일반적으로 여배우라고 표현하는 어떤 아주 멋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20대 때 진짜 열심히 내가 성공한 배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지금 결혼도 하고 애도 2명 낳고 키우면서 있는데, 제가 이제 배운지조차 아니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보다 안정되고 싶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제가 느끼는 많은 삶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 같은데, 박사님, 제가 뭘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 유튜브 보다가 박사님 유튜브 보고 어쩌면 뭐 제가 진로 상담이라는 거 한번 받아보려고 왔는데 저에게 답을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오셨죠, 그죠? 네. 이제 이 여배우님은 상담을 하러 온다고 하면서도 내가 뭐 특별히 상담을 받으면 내 마음이 좀 편해지고 내가 현실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길도 뭐 들으면 좋고 뭐 안 들어도 뭐 상관이 없고 뭐 굳이 박사님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뭐 박사님이 우리 애하고 이 상담을 했다가 엄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고민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이거 뭐, 한번 가보자. 이 느낌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최근 들어서는 사실 저를 막 에너지를 좀 올리고 있었거든요. 뭐 자기 개발, 뭐 이런 것도 막 자꾸 듣고 그렇죠, 보고. 그렇죠. 근데 새해가 됐으니까. 네. 작년부터 약간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는데, 그때 이제 진로가 필요하다 하시니까, 그러면은 내가 가서 진로에 대해서 좀 들으면 내가 조금 그런 진로는 데서 듣는 게 아니고 마시는 거예요. 진로 못 마셔. 그러시군요. 근데 그러면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오긴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막연히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그렇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의사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듣든지 진찰을 받든지 약을 받아오는데 심리 상담을 한다는 거는 그냥 몸이 아픈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아프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사는 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심리 상담을 하고 자기가 상담을 할 때는 내가 뭐 이거는 물어봐야 되겠다든지 내가 이런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릴 때랑은 또 다른 느낌들, 그렇죠. 현실을 그렇죠. 이제 맞닥뜨리면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예. 그 현실이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집 구할 때라든가 이런 것도 내가 살 수 있는 다 좀 번듯한 집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집이 없어 집을 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그리고 들 막 때. 그런 거에 그렇게 신경 쓰고 살던 사람은 그건 아닌데 그렇죠, 또 그렇죠. 아이들이 생기고 하다 그럼요, 보니까 이게 그럼요. 달라지고, 그럼요. 살다 보면서 또 뭐 집주인하고도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요, 뭐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제 현실을 보게 되고, 그래서 본인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약간 현실적인 존재감을 확 느낀다 이런 생각이신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M자도 궁금했고. M자가 뭐가 궁금해요? 제가 살면서도 문득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것들, 그냥 알 수 음, 없는 괴로움들. 나는 살기는 사는데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네, 항상 알 수 없는 괴로움에 시달리는 것 같은데 네.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음, 내 팔자가 계속 이렇게 힘들게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본인이 M장인데요. M장의 특성의 사람들은요, 어떤 특정한 거에 꽂히잖아요. 꽂히거나, 이거 내가 좋아해요. 이거, 와, 그래요. 그러는데, 그게 대부분의 리얼리스트 성향을 가진, 대중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음, 특이하고 음, 이상해서 음, 결코 대중의 공감이나 음, 대중의 뭐, 열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배역이 되기가 참 힘들거든요. 음, 그 말은 뭐냐면 본인이 주어지는 배역은 어쩔 수 없이 하니까 음, 그 연기를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거나 발로 연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본인이 꽂히는 연기는 워낙 독특하고 이해가 안 돼서 이미 그 드라마나 그 음, 전체가 인기를 끌 가능성이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항상 음, 본인을 몬다는 거. 음, 그건 본인도 느끼시지 않으세요? 음. 조금, 그런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약간, 좋아했던 것 같죠. 네네, 예. 어둡고 조금,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근데 그게 어둡냐 밝렸냐의 이슈가 아니라 음, 나에게 맞는 배역이 뭐냐. 음, 그리고 내가 마음이 끌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 배역은 그 많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또 내가 그거를 아무리 잘 재현한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그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아픔을 겪게 되거든. 아, 어릴 때부터도 그 주인공 역할이 매력적인 게 아니라 그 옆에서 불쌍한 역할들 막 그런 게 저한테는 더 매력으로 늘 그럼요, 보였어요. 그럼요, 그럼요. 그거를 지금 본인이 완벽하게 생활에서 셋업을 예. 했잖아. 그 불쌍해 보이는 남편도 이제 내 옆에도 없고, 또 이제 예. 불쌍하게 보일 수 있는 음, 이 자식도 이미 두 명이나 셋업 했으니까, 집에서 이제 각각 배역으로 완전히 집이 한편의 음, 드라마처럼 매일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야, 음. 훌륭한 지금 그러니까 드라마를 이게 찍고 계시네요. 밝고 매력 있고 이런 여주인공 역할을 제가 크게 매력을 못 느끼니까 그것 또한 저한테 안 되는 분 건가? 희한하게 자기 문제를 엉뚱하게 해석하시는 또 재주는 있으시네요. 그거하고 아무 아, 관계가 그래요? 없는데. 어, 하여튼, 네, 그랬어. 음. 그 나중에 30대 때 고민됐던 건 내가 왜 이런, 20대는 사실은 그 감정은 없었어요. 그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없다 이런 거는 20대까지는 크게 못 느꼈고 20대 후반, 30대 아, 때 느꼈어요. 그때 갑자기 이게 우울증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우울하면서 갑자기 그, 힘이 그러니까 빠지고, 의욕이 제가 없고, 사실 어딜 가서도 잘 자고 그냥 차만 타면 자고 막 그러게, 그런 이제 잠도 사람이었는데 안 오고, 그냥 불면증이 느닷없이 왔어요. 그냥 그때가 본인이 사실은 본인 커리어상에서, 좋을 뭔, 때였어요. 좋을 때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커리어 때서 이제 막 시작하고 이제 조금 잘 되려고 그렇죠. 하고 막 이럴 그런데 때인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아요. 분명히 잘 음, 될 거는 같은데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데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음, 퀘스천이 드는데 그게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그냥 그때 막 일도 이제 막 시작하고 막 네, 그럴 그런데 연애도 하고 뭐 막 이럴 그렇죠. 때인데 그냥 느닷없이 이게 막 와요. 그냥 왜 왔는지 저 지금도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냥 느닷없이 예, 왔어요. 문 밖에서 행운의 예. 여신이 나를 두드리고 있고 내가 음, 문을 열기만 하면 음, 행운의 여신이 나에게 올 거라는 그런 생각은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행운의 여신이 아니라 음, 이 불행의 악마이지 않을까라는 음, 그 애매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차마 문을 음, 열지 못하는 그 음, 단계의 본인이 있었거든요. 어. 그럴 때 본인이 우울하고 힘도 떨어지는데 본인한테 중요한 배역, 멋진 배역이 됐을 때 본인이 그걸 이뤄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좋은 못했어요. 기회들이 왔으면 좋은 기회들이 왔다고 본인은 믿고 싶은데 그 기회가 좋은 네. 기회인지 뭔지 네. 모르겠지만은 내가 그거를 한다라는 거, 그걸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은 좋다기보다는 두려움과 네네. 불안이 더 컸던 그 네. 시점이에요. 그 말씀 아까부터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뭐가 기회가 오면 저는 그게 두려워요. 그럼요, 큰 그럼요. 역할이 오면 두렵고 그럼요. 어떤 좋은 기회가 오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걸 그럼요. 피하고 싶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본인은 돌아서 힘들게 제가 자꾸 가더라고요. 막. 그거는요, 본인이 돌아 힘들게 가는 게 네. 아니라 본인이 그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어.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몰랐고 그냥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나중에 든 생각이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 길로 자꾸 선택해서 돌아가지? 나한테 돌이켜보면은 좋은 제의들이 왔었는데 근데 주위에 친구들도 그래. 너는 왜 그때 그걸 안 해? 왜 놓쳤어? 막 이러는데 놓친 게 아니에요. 놓친 게 아니고 그 제의가 본인한테 왔는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뭔지도 모르고 남들은 좋다고 하지만 본인한테는 그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없었고요. 두려웠던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라고 표현하는 건 나중에 본인 대신에 다른 사람이 그 배역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저게 내한테 먼저 왔는데 이런 식으로 본인이 생각해서 좋다라는 거지. 본인한테 왔어도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본인 스스로 자책하고 자학하는 경험이 조금 더 분명히 일찍 아마 왔을 정도일 가능성이 커요. 네, 저는 성공했어도 제가 힘들었을 것 같고 성공했으면 본인 이 세상에 네, 없었을 없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전 커요. 그 생각을 막연히 네. 했어요. 제가 성공하면 자살할 것 같았어요. 네. 그런 얘기를 심지어 매니저도 한 매니저가 있었어요. 너는 그래요? 나중에 자살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또 했었고. 그 매니저 근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본인의 뭔가 스페셜한 거를 캐치는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 나름대로 요리를 해가지고 뭔가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거나 동의를 안 해주는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일이네요. 아이, 좀, 네.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약간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맛있는 포도를 바라본 여우가 네. 그 포도를 따먹으려고 하다가 결국 못 따면서 가면서 에이 저 신포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지금 반응을 본인이 보이신 거라고. 그래요? 그렇죠. 제가 너무 순진해서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너무 해맑게 이러니까 몰랐던 그렇죠. 아니에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 사람 방식대로 해보려다가 본인이 안 됐으니까. 네, 제가 안 먹혔던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간 네, 그랬어요. 보통 이제 M자형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궁금하다고 그러셨는데요. M자형의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거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이야기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쟤 뭔 소리야? 이상해. 이런 생각이나 말은 안 해요. 근데 그냥 그 사람들의 제스처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본인도 눈치를 딱 보면 저 사람들이 내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안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자기 마음의 아픔은 더 커지기만 하고 그래서 진짜 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본인 뭐 아픈 거는 없어요? 아픈 데는 없어요? 그냥 골골 여기저기 아파요. 여기저기 아파요? 여기저기가 다 아파요. 그냥 골골거려요. 본인 근데 감기. 그걸 보통 면역력이 때부터. 약해서 네. 끊임없이 감기를 달고 지낸다. 어릴 때부터 늘 감기가 심했어요. 그거는 본인이 삶에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이나 또는 자극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스쳐 지나가지 않고 항상 마치 돌멩이 한 대 맞듯이 한 대 맞 그런데 죽지는 않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야지 그럼 또 한 대도 맞고 이렇게 사는 지금 그 생활을 쭉 해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젊었을 때는 죽고 싶다는 생각하고 그냥 에이 죽으면 끝이지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쵸. 왜요?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애도 네. 있고 한 명도 아니고 애 둘이 있는데 내가 뭐 남편까지 하면 애 셋이나 있는데 어쨌든 이 세 애를 뭐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게 또 엄마로서의 음, 이 나름대로 삶의 이유인 것 같고. 음, 근데 내가 진짜 엄마로서 어떻게 잘 살까라고 하지만 엄마로서 새 애를 키우려고 하면 남편이 뭐 나를 잘 살 수 있게 하면 좋은데 남편조차 애 그룹에 속하는 상황이면 이건 진짜 엄마 안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 상황이잖아요. 어깨가 너무 무겁죠. 어깨가 무겁죠. 맞아요. 그럴 때 저 진로를 찾고 싶습니다. 이럴 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은 더 힘든 상황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막 잘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잘 되기만 하면 내 자식 새끼들이 잘 될 거고 잘 살 거야. 지금 이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것도 있고 제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은 느낌. 아, 본인이 그러면 지금 네. 나름대로 힘들고 네. 때때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본인이 잘 못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네요. 아, 그렇게보다도 물리적으로 힘든 거는 해결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막 육체적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본인이 많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 물리적으로 힘든 게 본인이 힘들었어요? 아니면 본인이 심리적으로 힘든 거, 마음이 아픈 게 진짜 본인한테 그게 아팠어요? 더 컸는데 결혼하고는 그 생각조차도 잘 사실은 할 여력이 없고 그냥 그거를 닫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럼 그냥 본인의 묻어두고. 지금 모든 응. 문제는 결혼하고 난 게 문제네요.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물리적인 뭐 환경이나 어려움은 별로 크게 나를 괴롭히지 않고 나의 마음의 아픔, 심리적인 괴로움이 나를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사는지 이런 고민을 했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심리적인 고민 그거는 아예 생각조차 지금 당장 이전에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 때 느꼈던 물리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그냥 한편으로는 잡생각은 없어서 좋다 그렇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 얼마나 좋은 내가 일이에요, 그게.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살 수 있겠구나. 근데 문득문득 그게 아예 안 나오면 되는데 또 확 올라올 때는 또 아, 확 올라올 올라오고. 때는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장단점은 있으나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본인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그게. 예. 이 마음의 아픔이나 심리적 문제로 정신을 못 차리는 거나 음. 물리적인 어려움이나 뭐 경제적 상황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나 어차피 정신을 못 차리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정신 차리고는 살아야 되는데, 일단 정신 못 차릴 때, 네. 그럴 때는, 당연히 정신 차리고 사는 게 좋죠. 예. 근데 한번 이게 더 생각해 나은 보세요. 것도 같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나긴 한데 그래도 문득문득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근데 한번 본인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음. 본인이 처음에 음. 20대 때 네. 혼자 뭐 살거나 결혼 안 했을 때, 그때는 본인이 뭐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환경이 어쨌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자기가 누구이고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어떤 자기 마음의 아픔, 누구도 자기하고 통하는 것 같지도 않고,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혼자만의 고민, 고통, 그리고 누구랑 통하거나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받거나 이렇게 못하는 데서 오는 마음의 아픔, 이게 무엇보다 더 컸거든요. 네. 차라리 하루 이틀 굶은 거는 차라리 그건 괜찮아. 어차피 다이어트 한다고 굶는데 뭐 이래 굶나 저래 굶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못 알아듣거나 또는 내가 있는 거 없는 거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아니면
내 이야기를 마치 외계인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거나 음. 그런 상황처럼 나를 받아들일 때는 진짜 내가 확 치밀러 오는 이런 아픔, 누군가가 뒤통수를 탁 나를 때리는 것 같은 느낌, 또는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전혀 아무도 없고 내 혼자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외로움, 내가 뭔가 잘못된 거야,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이런 생각까지 막 드는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왜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삶을 왜 주어졌으니까 살아야 되는 건가? 근데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본인이 왜 네. 살아야 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고통스러워했던 게 본인이 20대 때 진하게 느꼈고, 네. 그 진하게 느끼는 거는 사실 본인이 물리적으로 힘들어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본인한테 아픔을 줬다. 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인하려고 지금 네. 계속 질문을 하는데 왜 그 부분도 계속 지금 도망가세요? 아, 그래. 맞아요. 그게 더 힘들기는 더 힘들죠. 그렇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을 때는 어쨌든 뭐 좋아서 했던, 내가 저 인간을 구제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결혼을 했던, 대부분 저 현실 프로파일에 M자형으로 나오는 여성분들은 남자를 항상 내가 구원해줘야지, 나라도 저 남자를 돌봐주지 않으면 세상에 누가 돌봐나, 뭐 완전히 비 오는 날 비 맞고 있는 멍멍이, 저 골목길에 있는 멍멍이 야옹이 정도 수준으로 저 불쌍한 거를 내가 구해줘,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한없는 연민과 애틋한 사랑을 느끼는 그 관계로 결혼할 가능성이 너무 높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몰랐어요. 아니 그때 당연히 모르죠. 그거를 알았으면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하고 내하고 뭔가 통하는 것 같고, 나처럼 이 버려진 영혼을 내가 구원하는 것 같은, 내가 마더 테레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이 여배우님이 30대 겪은 그 마음이라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 네. 그리고 이 M자형의 분들은 본인보다 진짜 10살 정도 많은 남자랑 결혼하든가, 아니면 서너 살이나 심지어는 5살, 6살까지 나이 차이가 나는 남자랑, 어린 남자랑 결혼하는가, 이 패턴으로 결혼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 왜 그러는 걸까요? 본인이 그 카테고리에 속한다는 거죠. 그런 거, 그쵸. 그렇죠. 많은 쪽이에요, 근데 본인은. 어린 쪽인데. 어린 쪽이에요. 사실 그렇죠. 저는 오빠랑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럼요. 본인 오빠도 나이가 10살 이상 되는 오빠. 그리고 본인이 보면 약간 놀랍다, 신비롭다 그러면서 저 사람하고는 우리는 안드로메다에 같이 있더라도 서로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고 신비감을 느껴주는 사람하고 결혼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남자를 본인이 돌봐야 되는 그 엄연한 나이가 많아도. 네, 미래는 별로 바뀌지 않아요. 왜? 그 남자 자체가 이미 상당히 그럼 더 우울한데요? 똑똑한 세계의 사람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에? 똑똑한 세계? 독특한. 네네네. 그쵸. 그러니까 본인하고 대화가 그쵸. 통할 가능성이 돼요. 되게 본인하고 비슷한 M자형의 30대 아가씨분들, 특히 전문직이에요. 뭐 심지어는 아나운서나 의사나 심지어 변호사, 이런 분들하고 내가 상담을 할 때도 M자인 경우에는 딱 그 패턴이에요. 아니면 벌써 일찍 한번 결혼해가지고 이혼한 경우. 되게 뭐 본인하고 4-5살 조금 한 7살 정도 차이 되는 오빠, 그 오빠가 나의 모든 거를 다 이해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감싸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그 본드라고 멋있던 그 오빠는 지가 잘났어. 그럼 차라리 연하가 낫네요. 차라리 연하가 낫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면은 그냥 어리니까 그런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빠가 그러면은 더 화날 것 같은데. 이제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처음에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다 남자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와 동시에 그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은 내하고 말이 잘 안 통했는데 이 사람만은 내하고 통할 수 있다라는 그거는 M자한테는 상당히 중요해요. 음. 그런데 그럴 때 본인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두느냐. 처음에는 본인이 보호의 상대가 됐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본인이 꼭 물리적으로 주도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주도하는 느낌으로 그 상대방을 대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대개 결혼하기 전에는 상관이 없어요. 남자들은 여자가 뭔 소리를 해도 다 이뻐. 네. 그렇지만 결혼하고 나면 그 느낌이나 위치가 확 달라지거든요. 내 말이라면 뭐든지 진짜 여신의 말로 받아들이는데 신기하게 그 찌질한 멍멍이가 결혼하고 나면 여전히 찌질한 멍멍이는 마찬가지인데 지가 갑자기 진돗개가 되고 뭐 풍산개가 된 것처럼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때면 갑자기 얘가 지금 뭐야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아, 본인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렇군요. 그럼 지가 나와가지고 잔소리가 뭐 너무 심해요. 잔소리가 심하죠. 그러니까요. 너무 심해. 근데 잔소리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럼요. 저희 집안이 원래 잔소리가 없어요. 아, 또. 그럼요. 다 각자 알았어. 딱 네. 눈빛만 보면 저희 집안 하거나 특징은 그런.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일이거든요. 안 하면서 자꾸 하라니까 더 화나죠. 그렇죠. 아니 하면서 말을 하면 그러게. 그래. 지가 받아들일 진짜 수 있어. 진짜 잘났고 번듯하고 진짜 사냥감을 착착착 물어오는 사냥개 역할을 잘하고 있으면 내 뭔 소리 안 해. 야, 저쪽에 가면 뭐 먹을 게 있을 것 같은데 네가 가서 물어오지 않을래? 지금 뭔 소리야 얘가 지금. 이런 상황하고 비슷한 느낌을 가진다는 거죠. 그죠? 잔소리를 한다는 게. 그죠. 예. 네. 자, 그러면 이걸 다 알았으면 결혼 안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그건 또 모르겠어요. 그럼요. 저라는 성향이 뭐 말한다고 또 안 듣는데요. 그래서 아, 그 이야기는 그 집에 있는 멍멍이 이야기예요?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한 이야기? 많이들 주변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 주변에서? 내가? 그랬는데 넌 말 안 들어. 그러더라고요. 말해도 아. 네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하면 그냥 해. 그러는데 저는 또 어떤 면에서는 되게 잘 듣거든요. 아, 어떤 면에서는 되게 듣는데 그거는 네. 그냥 네. 빨간 불에서는 멈춰서시오, 파란 불에서는 가세요라고 그 하는 정도만 그 듣고. 정도 듣는 거고 그럼 안 듣는 게 맞네요. 본인이 누구랑 대화를 나누느냐 그리고 본인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아주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듣는다는 거는 그냥 그 인간들이 본인 주위에서 그냥 네. 시끄럽게 막막막 냥냥냥 꼭꼭꼭 하는 인간들 정도로 본인이 보지. 본인이 진정으로 야, 저 사람은 내가 존경할 만하고 또 내공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본인이 안 듣는 척해도 본인이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보는 그런 특성이거든요. 네. 네. 본인은 기본적으로 웬만한 사람이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려요. 근데 좀 그거는 싫어하는 것 같아요. 누가요? 제가 저랑 가깝지 않은 사람이 저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뚝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는 이래 라고 하는 거를 좀 되게 싫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나에 대해서 뭘 가까운 한다고 말하지? 사람 이야기해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듣는 척은 하죠. 그러니까 듣는 척을 하는데 본인이 듣는 척을 하든 안 듣는 척을 하고 싫어하든 어차피 안 듣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안 듣는구나. 그치. 그러니까 20대 때는 사실은 그냥 사는 데에,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에 그냥 정신없이 살았고 2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그러니까 너무 늦은 나이에 또 고민을 더 한 것 같아요. 급격하게 온 게 한 20대 후반에 왔어요. 그 전에는 제가 막 일을 시작해야 되고 막 하니까 막 그냥 앞으로 나아가고 그냥 저를 지키는데 급급했고 뭐를 생각할 여력은 없었고. 본인을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 저를 시킨다. 그러니까 배우가 되려고 막 오디션을 열심히 보러 다니고 뭔가 그러니까 제가 성인이 되고 저를 책임질 수 있게 뭔가 내 일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향해 가는 걸 정신이 없었고 그게 정신이 없었다라는 게 이제 대학교 네, 본인이 배우가 된다고 네, 연극영화학과, 네, 대한민국 최고로 좋은 연극영화학과를 네. 졸업을 한 거죠, 그죠? 입학도 하고 졸업도 가고 하고 사실은 뭐 알바도 하고 하고, 예, 뭐 그냥 그건 등록금도 아니었고요. 벌어야 되고 하니 뭐 공연도 막 무슨 지방이든 어디든 무슨 축제다 있으면 다 보러 다니면서 음, 그게 공부라고 그렇죠, 생각했고 그렇죠. 엄청 열심히 살았네요. 예, 그냥 부지런히는 살았는데 그게 부지런히 지금에 살았어요. 와서 내가 똑똑하게 살지는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기는 해요. 그건 열심히는 무슨 말이에요?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똑똑하게 산다. 어떻게 살면 똑똑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의 결과가 제가 막 성공한 배우는 아니니까 그거는 지금 40대 초반에 네, 스스로를 성공하지 않은 배우라고 네. 자기를 규정을 하는데, 그러겠죠. 지금보단 낫지 않았을까라는, 물론 아까 안 가본 길이지만, 내가 왜 뒤돌아보니까 나한테 주어진 기회들을 많이 놓쳤다라는 생각을, 다시 네. 본인이 음, 20대 때 음, 단순히 열심히 살지 않고 음, 똑똑하게 음, 음, 살았으면 40대가 된 지금 내가 음, 성공한 여배우가 됐을 텐데 음,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그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거라고 네, 하거든요. 나았을 것 그런데 같아요. 본인이 그 마음을 제가 그렇게 읽어준다면 네네. 본인은 지금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음, 심지어는 본인이 20대 때 생각했던 그 똑똑한 음, 삶의 방식을 택해서 갔다 하더라도 음. 지금하고 별 차이가 차이가 없어요. 없은 삶을 살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음, 저는 막 들거든요. 음, 최고로 좋은 대학에 전공도 이 연기자, 배우가 되는 그 전공도 하고 또 그 20대 대학생활 또 대학생활 끝나서 누구나 바라는 최고의 연기자가 되는 그 트랙이나 그거를 본인은 잘 갔어요. 벌써 눈가에 눈물이 차. 티슈가 그때 있어요. 제가 떠올라요. 그때가 그, 떠올라요. 언제가 떠올랐어요? 그냥 딱 어떤 때라보다 그냥 어린 시절에 저를 알아주지 못하고 지냈던 시간들?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그 20대든 내가 뭐 나를 알지 40대든 못한 네네네네. 채로 보낸 그 시간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 생각이 드신다고요. 네, 그냥 열심히 그냥 그냥 열심히만 앞에 살았지. 주어진 그렇죠. 내한테 것만 주어진. 나한테 그때는 어리기도 했고 그렇죠. 어리기도 그냥 하고. 나를 돌아볼 여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돌아보는 누님 같은 꽃,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대개 40대, 50대가 너무 써야지 이야기를 하지. 20대가 무슨 자기를 돌아봐요. 돌아보기는. 그냥 어떤 제 마음이나 그런 것들을 전혀 그냥 다 닫고 살았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갑자기 불현듯 그때를 막 얘기하다 보니까 떠오르니까 그냥 애써서 열심히 사는 제가 안쓰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때를 갑자기 그때의 저를 약간 이렇게 딱 보이는 느낌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때가 딱 보이는데 그때는 그닥 그렇게 못 느꼈는데 지금 돌아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안쓰럽게 그냥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쓰럽게 열심히 살았구나. 네.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어이, 그냥 그 시절이 힘들었기 때문인 것 힘들었죠. 같아요. 야, 20대는 근데 힘들어요. 지금 나이 되니까 돌아가고 아, 그냥 그 자체로 예쁘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니까 또, 그래. 근데 또 막
그 힘든 걸 다시 하고 싶진 않은데 그런데 20대 그 자체로는 또 예쁘다고 느껴지는 그냥 거. 요즘에 이렇게 보면 그냥 예쁜 것 같아요. 예. 그때는 현실을 못 느끼고 그냥 꿈이 있고 미래를 보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나이잖아요. 한계가 보인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막 그래 아직 뭐 지금 시작해도 젊은데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살면서 겪어온 것들이 아 이제는 본인이 얼마나 그런가 이런 살았다고.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그냥 본인 스스로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음. 또 20대 때는 그냥 열심히 산다고 알지 못했던 자신의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자신의 정체성 뭐 잘 몰랐어요. 그럼 40대는 지금 잘 알고 있냐? 그런 것 같아요. 모르죠, 그죠? 네. 그런데 남들이 넌 누구냐 하면 저 배우인데요. 저 그래도 한때는 잘 나가고 저 얼굴 보면 사람들이 알아도 보는 사람도 있는 배우인데요. 그럴 때 그러면 네가 배우라는 건 너 정체성 아니니? 아니 뭐 배우라는 거는 제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지 저 정체성이라고 하기에는 저거 엄청나게 잘 됐으면 몰라도 뭐 제가 윤여정 씨 정도만 됐으면 제가 여배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 정체성을 이야기할 텐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아니 그럼 뭔 소리예요? 윤여정 씨가 당신 나이 때 잘 나가는 배우였어요? 무슨 소리야? 잘 나가기 남자한테 뭐 그때는 이혼 당했다고 그러든지 버림받았든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가지고 애 키운다고 언젠가 그랬잖아요. 윤여정 씨가 본인이 뭐 오스카상인지 뭔가 상 받는 거 그거는 내가 네 버려먹이고 네 학비 내느라고 미친 듯이 연기를 해서 오늘의 내가 돼서 고맙다야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표현해야 되는데 본인은 아주 그런 삶을 살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내일 죽을 사람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도 참 다 사셨어요? 아니 한편으로는 아 그 나한테도 기회가 있을 수 있어. 그래 아직 멀었지라는 생각도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될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고 본인이 그런 것 그렇게 같아요. 이야기하니까요. 네. 지금 이야기하는 마음으로는 네. 본인한테는 기회가 음. 없고요. 뭐가 되든지 모르겠지만 될 가능성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요. 예, 본인 자신의 네. 기회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변화나 본인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은 주 예수님,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그런 절대자에 대한 믿음은 있을지 몰라도 본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는 본인의 미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지금 본인이 느끼는 현재나 본인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과거가 단순히 연장되거나 반복적으로 일어날 뿐이라는 거. 네. 그 말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본인은 그냥 이전에 살아왔던 본인이 20대, 30대로 그냥 계속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네. 아니니까 여기 와야겠죠? 아니니까 여기 왔다고요? 네. 여기 오면 아니 뭐라도 저는 시도를 지금 하는 거니까 변하고 싶어서. 무슨 시도예요? 와서 상담을 받는 거 자체가 저는 그래도 저한테는 또 뭔가 하나의 시도니까. 상담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시도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 것도 내가 또 하루를 살아가는 시도이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한 시도로 방식은 바꾸고는 싶어요. 근데 뭘 어떻게 바꿔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본인은 방식을 바꾸고 싶다고 하지만 본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그 마음이 없는데 방식을 바꿔봤자 뭐 밥을 먹을 때 숟가락으로 먹다가 젓가락으로 먹다가 아니면 손으로 집어 먹다가 그 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어제 밥 먹던 게 오늘 밥 먹던 거하고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왜 방식만 바꾸면 내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군요. 확 내 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 내 마음을 본인 마음 아닌 것 먼저 같아요. 본인 마음이 바뀌어야 아니고 되는구나. 남편 마음이고 이 자식 새끼들 마음이고 또는 내 주위에 있는 친구 마음이고 내하고 지금 상담하는 황 박사 네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네 마음 좀 바꿔가지고 내 살길 좀 딱 찍어가지고 알려주면 안 되겠냐? 지금 이 마음으로 저하고 상담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지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본인이 송곳으로 콕콕 찔리는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그래 니는 떠들어라. 내가 뭐 원래부터 누구 이야기도 안 듣는데 지금 아, 아까 마음의 한쪽에는 있는 것도 같다고 했는데 약간 자신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마음이 없는데 자신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 자신이라는 자체가 없는 건 거구나. 그렇죠. 본인이 지금 마음이 없는 좀비 상태는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자신을 찾아? 자신감. 그러니까. 자신감은 자신의 마음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기초해가지고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자신감이에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를 때는 자신감이라는 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냥 절대자 신에 대한 믿음, 그거를 이야기하고 그 신이 내 마음대로 해줄 것이라고 기대할 때는 그냥 자신감, 예수님, 부처님, 알라 신이시여 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본인은 계속 자신감만 있으면 내가 뭔가를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내한테 임하시기만 하면 부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지금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지금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말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저번에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기대로 새해마다 매번 토정 비결도 보고 용한 집에서 점도 보고 운세, 타로도 봤는데 아직도 달라질 것 없는데 인생 도대체 문제가 뭐지? 토정 비결보다 더 내가 가진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비결인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마음의 MRI 검사라고 불리는 WPI 검사는 당신도 몰랐던 당신의 성향과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당신이 갖고 있던 마음의 답답함을 읽어줍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은 바로 우리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읽어내어 파악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가진 마음의 아픔이나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WPI 상담을 통해 현재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중한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해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더 자신답게 잘 살기 위해 황성민 박사님과 한 해를 설계하는 새해 맞이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WPI 심리상담, 코칭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WPI 검사와 상담을 통해 내 삶의 문제를 진단하고 인생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WPI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상담 문의는 전화와 이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지금 본인이 사연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겉으로 그렇다는 게 드러나진 않지만 전 속으로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내가 이렇게 힘든 거는 내가 40이나 된 나이에 여배우니까 그렇지, 내가 쌩쌩하고 잘 나가는 20대 여배우면 쟤네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겠어? 근데 본인은 20대 또 뭐 본인이 여주인공이 되지 않는 한은 되게 배우는 자기가 여주인공이 아니면 다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게 배우라는 직업의 기본이에요. 근데 본인이 20대 때 여주인공이 돼가지고 쫙 잘 나가는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어요? 처음에 주인공을 하긴 했는데 아, 처음에 주인공도 했어요. 오, 주인공을 그런데? 했었는데 네. 잘 나가지는 못했죠. 아, 본인이 주인공이 됐는데 잘 나가지를 네, 못했다. 주인공은 근데 뭐 네. 뭐- 근데 그게 뭐 미니 시리즈 같은 그런 주인공은 아니었고 뭐 어쨌든 간에 주인공을 했었는데 결혼하고 바로 또 주인공 역할이 들어오긴 했었어요. 근데 네. 그래서 주인공 역할을 맡았는데 어떻게 아니, 그걸 소화를 했어요? 했는데 예. 그걸 이제 저를 좋게 봐주신 분이 이제 위에 분이셨고 저를 추천했는데 감독님은 아니야, 쟤는. 자기가 생각한 캐릭터는 아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한테 나머지 역할 중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거를 고르는 게 어때? 주인공만 제외하고. 네, 그랬는데 사실은 그 전에 추천해 주셨던 분 작품을 제가 매번 거절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결혼해서 당장 이제 돈도 벌어야 되겠지라는 생각에 그냥 그때 그냥 작은 역할을 골랐어요. 그런데요? 그 뒤로는 이제 계속 또 결코 나에게 주인공이 될 찬스는 오지 않았다. 근데 뭐 꼭 그때 그걸 했기 때문만은 아니라 이제 제가 그 정도 저기가 안 됐던 거겠죠. 그러면서 나는 결코 여주인공은 될 수 없고 이 조연이나 엑스트라 수준의 배우로 나는 살 운명이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규정을 하게 됐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건가요? 규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규정했다고 본인 규정을 했는데 규정을 한 거군요. 그럼 그런 거 같네요. 뭐 꼭 뭐 신문에 대문짝으로 누구누구는 자기는 더 이상 여주인공 하지 않고 아니 조연이나 한편으로는 아직도 할 수 엑스트라로 있지 살기로 했다.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닌가 이런 거 보면 규정을 한 거네요. 지금 본인은 자기 자신이 사는 게 자기 자신으로 사는 건지 아니면 누구가 자기에게 준 역할 그 역할을 이게 내가 원하는 역할은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래도 해줘야지 하면서 떠밀렸을 그 역할을 하면서 사는 거 그거조차 지금 구분이 전혀 안 되시는 본인이 그게 드라마가 됐던 연극이 됐던 맡은 배역을 그것도 본인이 원하는 배역도 아니고 네. 떠밀려가지고 조연으로 맡은 그 배역을 하는 그 심정으로 본인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저한테 하고 계시네요. 그게 본인 스스로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살아가는 자기 삶 자기 인생조차도 스스로 조연이나 엑스트라 수준으로 계속 역할을 규정하고 그러면서도 내 인생, 내 삶, 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 텐데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왜 내한테 그 기회가 안 오는 거야? 지금 이 이야기 하신 거 맞죠? 그죠? 제가 본인을 너무 왜곡되게 나쁘게 지금 아니 그런 거 내가 그런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왜 나는 이렇게 하지 했을 때 나한테 이런 걸 들어오는 거는 내가
그 정도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오겠지라는 생각이 어느 날은 들더라고요. 아, 내한테 조연 지금 내 역할이나 위치가 그거겠구나. 그래. 아, 내한테 꿀꿀이 죽을 주는 건 내가 꿀꿀이기 때문에 내한테 고양이 밥을 주는 건 내가 고양이기 때문에 개죽을 주는 건 내가 멍멍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음. 사셨다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인정하는 게 제가 편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걸 멋진 말로 하면 그들이 나를 대하는 대로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음. 되었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나는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삶을 삶은 여배우였다. 스스로 그냥 포기를 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저한테 안에서 부딪히는 거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재웠던 것 같아요. 또 내 그들이 위치를 파악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거는 그냥 가장 자책인가요? 자책이 아니라 리얼리스트로 현실적으로 살아야 돼. 내 꼬라지를 알아야 돼. 내 신분에 맞게. 음, 너 분수를 알아. 네, 저 분수에 맞춰서 저는 살겠습니다. 저 팔자에 맞춰서 팔자의 운명에 따라서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본인이 있는 그대로 음, 생각하고 본인이 나름대로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다는 20대부터 20대, 30대, 지금 40대까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런가 봐요. 지난 20년 동안의 나의 삶에 대해서 나는 몰랐어요. 난 몰랐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음, 그러면 본인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겠어요? 그냥 최근에 되게 계속 이렇게 살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살까봐 두려웠어요? 음. 이렇게 사는 게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무려 10년 이상 사셨는데 뭐 특별히 근데 어릴 때는 제가 버틸 힘이 있었는데 이제 점점 나이를 드니까 그리고 책임질 어릴 때는 버틸 힘이 있다고요? 요즘 그나마 젊은 친구들에게는 존버할 힘은 있었는데 그냥 점점 조금 지치고 지치고 그리고 또 어쨌든 책임져야 할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그런데 내가 40이 넘어서 힘도 딸리고 또 키워야 되는 애들이 있었어 라는 거는 본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아니고 본인 문제도 아닌데 본인이 지금 엉뚱하게 왜 신기하게도요. 본인은 자기 문제, 특히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를 직면하는 거를 엄청 부정하는 그 모습, 그 마음이 너무나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참 그 문제를 늘 고민했다고 생각하는데 늘 답을 못 찾았던 것 같아요. 답을 못 찾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첫째, 본인이 말하는 그 고민이라는 걸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그걸 혼자서만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본인한테 던지고 아니야 모르겠어 또 던지고 아니야 또 모르겠어 그냥 치워버려 이런 식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 후자인 것 같아요. 후자죠. 그러면 본인은 혼자서 수십, 수백, 수천 번 그 고민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고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고민을 누구와 이렇게 나눌 만한 것도 누구도 없었던 것 같기도 또 해요. 그거야. 찾으면 되지. 본인이 사실 찾다가 이 본인이 남편하고 결혼하게 된 거고 사실 그 고민 비슷한 게 조금이라도 있었으니까 결혼했지. 그게 없었으면 남편하고 결혼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또 그 마음 많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제 죽음을 좀 많이 봤는데,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고, 그렇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뭘 그렇죠. 그렇게 앞을 고민하면서 살아? 그러면서 그때는 또 되게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럼요. 결혼해보고 아니면 헤어지면 되는 거 이런 그렇죠, 생각으로 그렇죠. 결혼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쉬운 그랬어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긴 한데 또 헤어지는 그러니까 것도 쉽진 지금 않네요. 네, 헤어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헤어지는 것도 그때는 쉽지 왜 이렇게 않고. 만나는 걸 쉽게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때. 본인은 쉽게 만났다고 생각해요? 저 그전에는 진짜 고민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별로 고민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 왜 그런지 알아요? 본인이 그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도 있었고, 네, 그때 또 좀 변화했을 때였어요. 그럼요. 그때는 본인 나름대로 다르게 살겠어. 그렇죠. 그리고 조금은 살만했거든요. 그 전까지 굉장히 그 친구가 죽으면서 굉장히 우울했어요. 그럼요. 그러다가 어느 그 친구가 병 때문에 죽었는데 네. 그런 역할을 맡아서 그 단막을 주인공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역할을 하고 나서 제가 그때 그 촬영 중에 교통사고가 났어갖고 끝나고 입원을 했는데 입원해서 혼자 있는데 뭐가 이렇게 딱 이렇게 에너지라고 그래야 되나 뭔가 이렇게 싹 바뀌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가 달라지면서 아 그래. 내가 조금 다르게 살아야겠다. 그렇죠. 생각을 내가 안 했어요. 하던 바보 같은 짓을 하자. 저 불쌍한 남자 내가 구제해주자. 아니, 이 생각이 확 든 거죠. 아니 그 전에는 제가 뭐 하나 할 때 너무 생각이 많고 그렇죠. 고민이 많았는데 그렇죠. 너무 생각하지 말고 살자. 알았어. 그렇죠. 맞. 뭐 네. 앞일을 내가 뭐 한다고 고민한다고 되지도 않는데 이제 뭘 알겠죠. 본인은 생각하지 않고 살면 죽음의 길로 바로 빠진다. 그럼 그렇네요. 근데 앞일을 생각하지 않고 결정을 하면 앞일을 완전히 망가뜨린다. 그 생각을 했을 때도 그렇게 뭐 올바르진 않았는데 그 생각을 잘못하고 산 거예요. 그렇죠. 오, 이제 조금 머리가 도시네. 그럼요. 제가 또 본인- 깊이 있게는 잘 못해요. 네, 그러게. 그때가 20대세요? 30대? 30대였어요. 30대. 네. 어린 시절을 그냥 보낸 것 같은 느낌이. 아니요, 그거는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20대 때 힘들게, 치열하게, 열심히 산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자기가 왜 사는 것만 정확히 알았으면, 30대 때 그것이 충분히 빛을 발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본인은 20대 때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본인이 어떤 사람으로 왜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채로 네. 그들이 원하는 삶에 그들이 나에게 던지는 배역에 끼워 맞추면서 본인이 네. 본인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거의 미친 듯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목표나 목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럼요. 사실 배우로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만 했지 막 스타가 되고 싶다, 어떤 배우가 되고 싶다도 없었고 그냥 배우가 됐으면 좋겠었는데 또 사람들이 알아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마음도 있었고 진짜요? 예, 그냥 좀 이상한 건데 누가 저를 아는 게 싫었어요. 그건 사실 N자형의 사람들이 항상 가지는 네. 전형적인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하는 번듯한 사람이 돼도 또 그렇게 되면 너무 두렵고 네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쩌지 내가 네, 그런 정말 사람이 싫었어요. 아니라는 거를 내가 짝퉁이라는 거를 알면 어떡하지 하는 이 마음도 있고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막연히 연기는 되게 좋은데 막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이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았고 뭐라 그래야 되지? 네,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그런 거 부담스럽고 본인이 그 배우 생활을 할 때 본인하고 비슷한 연배에서 가장 잘 나가던 배우 또는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배우는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때 생각해보면 저한테 왔던 기회들을 제가 네. 안 한 거에 그렇게 해서 잘 된 배우들이 김연주, 김연주, 김민희 좋아요. 내가 아는 김연주는 잘 모르겠고 김민희는 내가 아니까 김민희 정도 어쨌든 그때 탑이었는 나는 인기 되게 많았는데 자신을 자책하고 자해하는 방식을 아주 어. 우아한 이 여우의 심포도 그 전략을 본인이 지금 그런가요? 너무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맨날 현장 돌아가는 것도 너무 몰라요. 아이, 저만 모르더라고요. 모르는 게 차라리 좋아요. 남들은 다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모르더라고요.
그런가요? 근데 저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더 잘 아니까 제가 내가 너무 부족한가라는 생각을 하는 본인은 거예요. 진짜 본인보다 잘 나가는 여배우가 왜 잘 나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지금 이렇게 그런 표현하면서 거예요. 쟤네들이 내보다 똑똑하고 많은 걸 아니까 잘 나갈 거야. 나는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못 나가는 게 당연하지 뭐. 세상은 공평하잖아. 똑똑하고 많이 아는 사람이 아무래도 잘 살 수밖에 없지 않겠니? 이런 식의 놀라운 지금 자신의 아주 자학적인 믿음을 자기에게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다라는 거. 그건 이해가 되세요? 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자학이 아닌 게 없으세요. 왜 이렇게 자학할까요? 본인은 이거를 본인의 배역으로 하면 자학의 여왕, 내조의 여왕이 아니라 자학의 여왕으로 나올 수 있는 지금 원단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근데 또 그런 역할도 해보고 싶어요. 그냥 그 끝까지 그렇죠. 가는. 그런데 잘할 수 있을 것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드라마에는 복수의 여왕은 배역으로 해도 자학의 여왕은 아무도 그거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그런 드라마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는 자책과 자학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내 대신 저 원수를 갚아주고 복수를 하는 더 글로리,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쾌감을 느끼는 이유가 뭔데요? 이런데 그 배역을 하고 싶다고요 지금? 그런 드라마가 오래전에 하나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저런 거 한번 하고 나면 되게 시원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누가 사람이 저한테 잘못하면 다음엔 안 그러겠지 하고 그냥 그렇게 다음에 안 그러겠지. 저 사람이 다음에는 안 그러겠지. 그렇죠. 내가 내가 그렇게 힘든 살았어요. 거는 내 탓이 아니고 저 사람 탓인 것이야. 다음에는 내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그러면 다음에는 안 그러겠지 그냥 그러고 넘어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그래도 참 꾸역꾸역 그렇게 살아오신 것만 해도 참 대단하신데요. 연예계에 잘 나가던 배우들 30대 초반, 30대 중반에 자살하는 경우들 간혹 나오잖아요. 바로 본인과 비슷한 이 M자형 프로파일에 본인이 잘 나가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충분히 이해받지 못하고 왜 나는 여전히 그들과 다른가, 그렇게 사니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본인이 그냥 시도를 했는데 전에는 안 죽었는데 이번에는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냥 자살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연예인 기사 뜰 때마다 아이고 이 M자 지가 누군지 좀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사람 마음을 읽어주는 상담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 근데 본인은 그래도 안 죽고 본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찬스를 잡았어요. 왜 비 맞아가지고 찔찔거리는 돌봐야 되잖아. 그리고 또 그거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2명이 더 생겼어. 우와, 본인이 살아갈 이유를 이렇게 발견한 거. 본인의 삶이 이렇게 새로운 전환을 이제 얻게 된 거라는 생각.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살 이유를 찾은 거예요. 이 생각 해봤어요? 이런 생각? 비슷하게는 했던 것 같아요. 비슷하게 했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얘네들이 있는데 죽을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 내가 얘네들이 있는데 죽을 수 없겠구나. 얘네가 있기는 전에는 또 가족이었고 그게 가족이라는 거는 부모님, 네. 형제들. 네. 부모님, 형제들이 본인한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본인은 죄 짓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에게 내가 죄 짓는 건 아닌가. 그렇게 하는 건 상처를 주는 거니까. 그런데 가족들이 본인을 알뜰살뜰 잘 돌본 가족들이 아닌데. 저는 돌봄을 받았어요.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은혜와 그분들의 사랑을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면 배신하는 거니까 난 배신자는 될 수 없어.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거는 M자형으로서 상당히 또 나름대로 독특한 생각이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갈 이유를 가족에서 찾던, 지금은 새로운 가족에서 찾던, 끊임없이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라도 나는 죽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지내왔다. 그렇지만 그들과 내가 소통이 되거나 통하거나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는다고 해서 그들이 그거를 잘 알아주거나 나와 공감하지는 못하더라도 이것 자체도 몰랐던 것 같아, 제가. 그냥 누구랑 공감된다, 뭐 내 마음을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진짜요? 나는 지금 배우로서 이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나누니까 내가 차마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 아니면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속이 조금 시원하네? 뭐 이런 어느 쪽에 더 가까우세요? 중간 같아요. 중간인 것 같아요. 네. 여전히 본인이 내 마음이 뭔지 모르고 네.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픔을 해소하는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마음을 또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거든. 이런 경우에 M자형의 사람들은 상당히 지속적으로 네. 계속 상담을 받으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무의식에 있는 눌려있는 뭔가를 끄집어내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 마음을 드러내고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찾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의 아픔이 치유가 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고 또 미래를 내가 원하는 삶으로 만들어 간다. 이것이 진짜 심리 상담이다. 라는 거를 본인은 혹시 경험하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다음에도 또 나와가지고 오늘과 같이 본인이 어떻게 살았고 또 현재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네. 또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은 또 어떤 사람이며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이런 자기 마음을 한번 표현을 해보시겠어요? 네. 요 정도까지 네.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심소 구독, 좋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샵.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